백냥이요, 우리 아들에게 시집 오시면 백냥 혼수를 드리겠소. 김진사의 목소리가 사랑방을 울립니다. 온 가족이 숨죽이며 연주를 바라봅니다. 저는 봉수 오라버니와 혼인하겠습니다. 순간 사랑방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바보 머슴 봉수랑? 미쳤구나! 하지만 몇 년 후 그 미친 선택을 했던 연주는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백냥 혼수를 제안한 부유한 신랑감을 거절하고 바보 머슴을 택한 그녀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10년 전 한 어린 소녀가 물에 빠지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0년 전 여름 10살 연주는 오빠들과 개울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연주야, 이리 와. 물이 시원해. 큰오빠가 손짓했어요. 연주는 웃으며 개울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발을 헛디딘 연주가 그만 물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으악! 물살이 새서 연주는 순식간에 깊은 곳으로 떠내려갔습니다. 연주야! 오빠들이 소리쳤지만 양반 자제들은 옷이 젖을까 망설였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주저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집안의 바보 머슴 봉수였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봉수는 허둥지둥 연주를 안아 올렸어요. 물을 뒤집어 쓴 연주는 기침을 하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괜찮아요? 다쳤어요? 봉수는 바보같이 웃으며 연주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왔습니다. 연주는 봉수를 올려다 봤어요. 평소에는 바보 같고 멍청해 보였던 봉수가 그날만큼은 든든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봉수 오라버니. 언젠가 이 은혜를 꼭 갚을게요. 봉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웃었습니다. 은혜? 뭐예요? 그날 저녁 연주의 아버지가 봉수를 불러 칭찬했습니다. 봉수야, 잘했다. 내가 우리 연주를 살렸구나. 저는 그냥 아가씨가 물에 빠진 걸 본 거예요. 당연히 건져야죠. 아버지는 웃으며 연주를 보았어요. 연주야, 은혜를 갚고 싶다고 했지. 그럼 나중에 봉수랑 결혼해라. 하하하. 아버지는 농담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약속할게요. 허허, 우리 딸 참 기특하구나. 아버지는 여전히 농담으로 여겼지만 연주는 진지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주는 20살이 되었고 집안에서는 혼담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연주가 이제 시집갈 나이지. 좋은 신랑감을 찾아야 해. 여러 혼처가 제안되었지만 연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김진사 댁에서 혼담을 청해왔습니다. 김진사는 직접 연주의 집을 찾아왔어요. 제 아들은 훌륭한 선비이고 저희 집안은 부유하오. 백냥 혼수를 드리겠소. 백냥. 그것은 쌀 100섬을 살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놀랐어요. 큰오빠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보다 좋은 혼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둘째 오빠도 맞장구 쳤습니다. 연주야, 이건 정말 좋은 기회야. 어머니도 연주의 손을 잡았어요. 연주야, 김진사댁은 훌륭한 집안이란다.
하지만 연주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래, 연주야. 저는 봉수 오라버니와 혼인하겠습니다. 순간 사랑방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큰오빠가 벌떡 일어났어요. 바보 머슴 봉수랑. 둘째 오빠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연주의 이마를 짚었어요. 열이 있구나. 정신이 나갔어. 하지만 연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신이 멀쩡해요. 봉수 오라버니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아버지께서도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은혜를 갚으려면 봉수와 결혼하라고요. 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농담이었단다. 하지만 저는 진담으로 받아들였어요. 약속은 지켜야죠. 김 진사가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오. 백냥을 버리고 바보 머슴을 택한다니. 죄송합니다. 진사 나으리.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김 진사는 코웃음을 치며 떠났습니다. 후회할 것이오. 사랑방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큰오빠가 소리쳤습니다. 연주야, 내가 미쳤구나. 백냥을 버리고 바보를? 둘째 오빠도 답답해했습니다. 우리 집안 망신이야.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연주야, 제발 정신 차려라. 하지만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주야. 네, 아버지. 정말 마음이 그러하냐? 네, 아버지. 아버지는 연주의 눈을 보았어요. 그 눈빛은 진지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말씀하세요, 아버지. 1년만 봉수와 함께 살아봐라. 그래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네, 허락하마.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주는 깊이 절했습니다. 그날 밤 연주는 마당에 나가 봉수를 찾았어요. 봉수는 헛간 옆에서 땅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봉수, 오라버니. 아가씨, 왜 나오셨어요? 오라버니, 우리 같이 살게 됐어요. 네, 같이 살아요? 봉수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네, 오라버니가 저를 구해준 은혜를 갚을 거예요. 저는 그냥 당연한 거 했는데요. 히히. 봉수는 바보같이 웃었지만 연주는 진지했습니다. 오라버니, 우리 힘을 합쳐 잘 살아요. 네, 아가씨랑 같이 살면. 좋아요. 봉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연주는 봉수가 만지작거리던 땅을 보았습니다. 오라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요. 여기 기운이 좋아요. 여기 뭔가 심으면 잘 자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땅이 그렇게 말해요. 히히. 연주는 봉수를 다시 봤어요. 바보 같지만 뭔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 혹시. 연주는 봉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백냥과 바보 머슴, 연주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알았어요.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연주의 선택은 삽시간에 온 동네로 퍼졌습니다. 들었어. 박진사댁 막내딸이 백냥을 버리고 바보 머슴을 택했다더라. 세상에, 미쳤나 봐. 양반집 아가씨가 머슴과 혼인이라니.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연주의 집안은
창피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큰오빠는 화가 나서 연주를 찾아왔습니다. 연주야, 아직 늦지 않았어. 김진사댁에 가서 사과하자. 오라버니,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이 고집쟁이야, 우리 집안 망신시킬 거야? 둘째 오빠도 답답해했어요. 연주야, 백냥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 그 돈이면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지만 연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라버니들, 돈보다 귀한 것이 있어요. 은혜와 의리예요. 은혜, 그까짓 거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갚으면 되잖아.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킬 거예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연주를 붙잡았어요. 연주야, 어머니, 제발 부탁이야. 봉수는 바보야. 평생 고생하며 살 거야.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봉수 오라버니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면 뭐해? 먹고 사는 게 문제야. 연주는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 1년만 지켜봐 주세요.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미 허락한 이상 1년은 지켜봐야지. 연주야, 집 뒤편에 황무지가 있다. 그곳과 작은 오두막을 너희에게 주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다른 지원은 없다. 스스로 살아봐라. 네, 아버지. 큰오빠가 비웃었습니다. 황무지라고? 거긴 돌투성이에 아무것도 안 자라는 땅인데. 그래, 저것들이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어. 둘째 오빠도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연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연주는 봉수와 함께 황무지를 보러 갔어요. 황무지는 정말 말 그대로였습니다. 돌이 많고 흙은 메말랐으며 잡초만 무성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살아야 해요? 연주는 막막했지만 봉수는 땅에 무릎을 꿇고 흙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 오라버니, 이 땅이 어때요? 봉수는 땅을 쓰다듬으며 멍하니 있다가 말했습니다. 이 땅. 좋아요. 네, 좋다고요? 네. 겉은 안 좋아 보이지만 속은 좋아요. 여기 기운이 있어요. 봉수는 이곳저곳을 더듬으며 걸어 다녔어요. 여기는 물이 가까워요. 여기는 햇빛이 잘 들어요. 여기는 봉수가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특히 좋아요. 뭔가 있어요. 연주는 봉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럼 오라버니, 우리 여기서 시작해요. 네, 아가씨.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황무지를 바라봤어요. 그날 밤, 연주와 봉수는 작은 오두막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오두막은 낡고 좁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아가씨, 저랑 같이 살아서 기뻐요. 봉수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오라버니. 우리 힘을 합쳐 잘 살아요. 네, 저 열심히 할게요. 연주는 봉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보가 아니야.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황무지를 개간하기 시작했어요. 봉수는 돌을 치우고 연주는 잡초를 뽑았습니다. 아가씨, 힘들면 쉬세요. 괜찮아요, 오라버니. 같이 해요. 하지만 그때 큰오빠와 둘째 오빠가 몰래 황무지를 찾아왔습니다. 형님,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우리 집안 망신을 시키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큰오빠는 가지고 온 소금 자루를 꺼냈어요. 이걸 밭에 뿌리면 아무것도 안 자란다. 저것들이 포기하고 돌아오게 만들어야 해. 하지만 어서 해. 두 오빠는 밤중에 소금을 밭에 뿌렸습니다. 며칠 후 연주와 봉수가 씨앗을 뿌렸어요. 오라버니,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여기 땅이 좋다고 했으니까 잘 자랄 거예요. 하지만 소금 때문에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걱정스러워했어요. 오라버니, 싹이 안 나와요. 봉수는 땅을 만지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해요. 이 땅이 아파요. 아파요? 네. 뭔가 나쁜 게 들어왔어요. 봉수는 땅을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프지 마. 연주는 봉수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지켜봤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후 소금을 뿌린 땅에서도 작은 싹이 돋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싹이 나왔어요. 정말요? 네, 봐요, 아가씨. 연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소금 땅에서 싹이 난다고. 어떻게? 봉수는 환하게 웃으며 싹을 쓰다듬었어요. 잘했어. 잘했어. 그날 저녁 큰오빠와 둘째 오빠가 몰래 확인하러 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소금을 뿌렸는데 싹이 났어요. 말도 안 돼. 뭔가 잘못됐어. 두 오빠는 황급히 도망쳤어요. 한편 오두막에서 연주는 봉수에게 물었습니다. 오라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땅이 그렇게 말해줘요. 땅이 말을 해요? 네, 여기 아파요. 여기 좋아요. 이렇게 말해줘요. 히히. 연주는 봉수를 다시 보았습니다. 이 사람,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거야. 며칠이 더 지나자 봉수가 가꾼 밭에서 작물이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했어요. 주변 황무지는 여전히 메말랐지만 봉수의 밭만은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고 놀랐어요. 저게 뭐야? 황무지에서 저렇게 잘 자라다니. 바보 봉수가 한 거라고? 믿을 수 없어. 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연주가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들짐승들이 나타났어요. 토끼들이 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안 돼, 저리 가. 연주가 쫓으려 했지만 봉수가 막아섰어요. 아가씨, 괜찮아요. 봉수는 토끼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배고프지? 여기 먹어. 봉수가 당근 한 개를 꺼내 토끼들에게 주었어요. 신기하게도 토끼들이 당근만 먹고 밭을 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사슴도 나타나고 새들도 날아왔습니다. 봉수는 모든 동물들에게 먹이를 나눠줬어요. 모두 배고팠구나. 여기 먹어. 동물들은 봉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연주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 사람, 동물들과도 통하는 거야? 저녁이 되자 연주는 봉수에게 물었습니다. 오라버니, 어떻게 동물들이 오라버니 말을 들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친구 같아요. 히히. 봉수는 바보같이 웃었지만 연주는 알았습니다. 봉수는 바보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백냥, 이 사람은 백냥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람이야. 연주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두막에서 함께 앉아 있었어요. 오라버니,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아가씨, 저 열심히 할게요. 연주는 봉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라버니, 고마워요. 저를 구해줘서. 저야말로 아가씨랑 같이 살 수 있어서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바깥에서는 동물들이 조용히 오두막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봉수가 가꾼 밭은 더욱 무성해졌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하네. 황무지가 저렇게 변하다니. 바보 봉수가 뭔가 재주가 있나 봐.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봉수, 우리 밭 좀 봐줄 수 있겠나?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볼게요. 연주와 봉수는 그 사람의 밭으로 갔습니다. 봉수는 땅을 만지며 이곳저곳을 살폈어요. 여기는 안 좋아요. 안 좋다고? 네, 물이 안 와요. 저기가 좋아요. 봉수가 조금 떨어진 곳을 가리켰습니다. 거긴 돌이 많은데. 괜찮아요. 돌 치우면 좋은 땅이에요. 그 사람은 반신반의했지만 봉수 말대로 해봤어요. 놀랍게도 봉수가 추천한 땅에서 농작물이 훨씬 잘 자랐습니다. 세상에, 봉수 말이 맞았어.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졌습니다. 바보 봉수가 땅을 보는 눈이 있대. 우리도 가보자. 마을 사람들이 줄지어 연주와 봉수를 찾아왔어요. 봉수는 모든 사람의 땅을 봐주었고 대부분 정확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했어요. 봉수는 바보가 아니야. 저 사람은 하늘이 내린 재능을 가졌어. 연주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연주의 오빠들은 질투심에 불탔어요. 저것들이 잘 되는 꼴을 볼 수 없어. 어느 날 큰오빠와 둘째 오빠가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 봉수라는 놈이 요술을 쓴대. 요술. 그래.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야. 자술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자술이라니. 무섭네. 우리 땅이 나중에 망하는 거 아니야? 마침 그때 봉수가 추천한 밭 하나가 흉작이 났습니다. 원래 그 땅은 때가 맞지 않았던 건데 사람들은 오해했어요. 봐, 봉수가 우리를 속였어. 자수를 써서 우리 땅을 망쳤어. 마을 사람들이 연주의 오두막으로 몰려왔습니다. 봉수를 내놔. 저 요술쟁이를 쫓아내야 해. 연주는 겁에 질렸지만 봉수 앞을 막아섰어요. 여러분, 오해예요. 봉수 오라버니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비켜. 저자를 쫓아내야 해. 사람들이 몰려들려는 순간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사람들이 급히 흩어졌어요. 비는 며칠 동안 계속 내렸습니다. 비가 그친 후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흉작이었던 그 밭에서 싹이 돋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뭐야? 싹이 났어. 봉수가 옳았어.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며 연주와 봉수를 찾아왔습니다. 봉수, 미안하네. 우리가 오해했어. 괜찮아요. 히히. 봉수는 바보같이 웃으며 용서했어요. 하지만 큰오빠와 둘째 오빠는 화가 났습니다. 젠장, 이것도 실패했어. 다음엔 더 확실하게 해야 해.
한편 연주는 봉수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오라버니, 무섭지 않았어요? 조금 무서웠어요. 하지만 아가씨가 지켜줘서 괜찮았어요. 저도 오라버니를 지킬 거예요. 약속해요. 고마워요, 아가씨.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사슴 한 마리가 오두막으로 왔어요. 봉수는 사슴을 쓰다듬었습니다. 왜 왔어? 배고파. 사슴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봉수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버니? 이 친구가 산에 뭔가 있대요. 산에요? 네, 중요한 거래요. 봉수는 사슴을 따라 산으로 갔어요. 연주도 함께 갔습니다. 사슴은 산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맑은 샘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와, 샘물이에요. 여기 물이 진짜 좋아요. 봉수는 물을 떠서 마셨어요. 달아요. 이 물은 특별해요. 연주도 마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맑고 달콤한 물은 처음이에요. 두 사람은 샘물을 발견한 것을 기뻐했어요. 오라버니, 이 물을 마을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요. 좋은 생각이에요. 다음 날 연주와 봉수는 샘물을 길어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이 물 정말 맛있네. 어디서 구한 거야? 봉수가 산에서 찾았대.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봉수는 정말 대단해. 연주의 아버지도 소문을 듣고 오두막을 찾아왔어요. 연주야, 잘 지내고 있느냐? 네, 아버지. 잘 지내요. 아버지는 무성한 밭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황무지가 이렇게 변했단 말이냐? 네, 아버지. 봉수 오라버니 덕분이에요. 아버지는 봉수를 봤어요. 봉수야, 내가 이 모든 걸 했느냐? 저는 그냥 땅이 좋아요. 히히. 아버지는 봉수를 다시 보았습니다. 내가 너를 잘못 봤구나. 넌 바보가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바보예요. 하지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연주를 보며 웃었습니다. 연주야, 내 선택이 옳았구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돌아가며 말했어요. 1년을 기다릴 필요도 없겠구나. 너희는 이미 잘하고 있어. 연주는 기뻤습니다. 그날 밤 연주는 봉수에게 말했어요. 오라버니, 우리 정말 잘하고 있어요. 네, 아가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오라버니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동물들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봉수의 밭에서는 풍성한 수확이 이어졌어요. 오라버니, 이렇게 많이 거뒀어요. 진짜 많아요. 땅이 기뻐해요. 연주와 봉수는 수확한 곡식과 채소를 팔아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봉수의 도움으로 좋은 수확을 거뒀어요. 봉수 덕분에 우리도 풍년이야.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하지만 연주의 큰오빠와 둘째 오빠는 여전히 질투했어요. 저것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겠어. 뭔가 방법이 없을까.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해는 자결하고 땅은 말라갔습니다. 가뭄이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다 죽겠어. 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지어.
며칠이 지나도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우물도 점점 말라갔어요. 큰일 났어. 물이 없어.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연주의 집안도 위기에 처했어요. 큰오빠와 둘째 오빠는 사업을 하다가 빚을 많이 졌는데 가뭄까지 겹쳐 농사도 망쳤습니다. 어떡하지? 이러다 집안이 망한다. 어머니는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연주의 오두막으로 몰려왔습니다. 연주, 봉수를 좀 도와달라고 해줘. 봉수라면 물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연주는 봉수를 봤어요. 오라버니, 도와줄 수 있어요?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봉수는 산으로 향했어요. 연주와 마을 사람들도 따라갔습니다. 봉수는 산속을 천천히 걸으며 땅을 더듬었어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조바심을 냈지만 봉수는 계속 땅을 만졌습니다. 그때 사슴들이 나타나 봉수를 안내했어요. 토끼들도 뛰어왔고 새들도 날아왔습니다. 동물들이 뭔가 알려주는 것 같아요. 봉수는 동물들을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걸어가자 봉수가 한 곳에 멈춰 섰어요. 여기요? 네, 여기 물 있어요. 사람들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팠지만 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여기 물이 있는 거 맞아. 계속 파봐. 더 깊이 파자. 갑자기 땅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콸콸콸. 맑고 시원한 샘물이 콸콸 쏟아졌어요. 물이다, 물이야. 봉수가 해냈어.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마을은 구원받았어요. 사람들은 샘물을 길어다가 농사를 지었고 목마른 사람들도 물을 마셨습니다. 봉수는 우리 마을의 영웅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연주의 아버지도 봉수를 불렀습니다. 봉수야, 내가 우리 마을을 살렸구나. 저는 그냥 땅이 말해줬어요. 히히. 아버지는 봉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봉수야,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잘못 봤어. 큰오빠와 둘째 오빠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봉수, 고맙다. 저희가 잘못했어. 하지만 봉수는 화내지 않고 웃었어요.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연주는 봉수를 자랑스럽게 봤습니다. 역시 오라버니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봉수를 위한 잔치를 열었어요. 봉수를 위하여. 건배. 모두가 봉수를 칭송했습니다. 연주는 봉수 옆에 앉아 말했어요. 오라버니 자랑스러워요. 아가씨 덕분이에요. 아가씨가 저를 믿어줘서. 오라버니가 대단한 거예요. 봉수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때 연주가 갑자기 어지러워했어요. 아가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한가 봐요. 하지만 연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몸이 자주 피곤하고 아침에 속이 메스꺼웠어요. 혹시 아기. 연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후 의원을 불러 진찰을 받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아가씨. 아기를 가지셨습니다. 정말요? 네, 석 달쯤 되셨습니다. 연주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연주는 봉수에게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이요?
아기가 생겼어요. 봉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 아기요? 우리 아기. 네. 봉수는 연주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우와, 우리 아기. 정말요? 네, 오라버니. 봉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저, 아빠가 되는 거예요? 네, 오라버니는 이제 아빠예요. 봉수는 환하게 웃으며 연주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아빠야, 건강하게 나와. 연주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연주의 몸이 좋지 않았어요. 며칠 후 연주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가씨, 봉수는 급히 연주를 안아들었어요. 의원이 와서 진찰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특별한 약초가 필요한데. 무슨 약초요? 산삼과 영지버섯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봉수는 결심했어요. 제가 구해올게요. 봉수야, 위험해. 연주의 아버지가 말렸지만 봉수는 이미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가씨를 꼭 지킬 거예요. 봉수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봉수는 깊은 산속을 헤맸습니다. 산삼, 영지버섯, 어디 있어요? 봉수가 땅을 더듬으며 걸어가자 동물들이 나타났어요. 사슴이 봉수 앞을 걸어가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너희가 도와주는 거야? 고마워. 토끼들도 뛰어와서 풀숲을 헤치며 무언가를 찾았어요. 새들은 하늘에서 날며 방향을 알려줬습니다. 봉수는 동물들을 따라갔어요. 한참을 걸어가자 사슴이 한 곳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귀한 영지버섯이 자라고 있었어요. 와, 영지버섯이다. 봉수는 조심스럽게 영지버섯을 땄습니다. 고마워, 친구야. 사슴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앞으로 갔어요. 이번엔 더 깊은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토끼들이 풀을 파헤치자 그곳에는 산삼이 자라고 있었어요. 산삼, 진짜 산삼이야. 봉수는 정성껏 산삼을 캤습니다. 아가씨, 이제 나을 수 있어. 봉수는 약초를 안고 산을 내려왔어요. 동물들이 모두 봉수를 배웅했습니다. 고마워, 친구들아. 다음에 또 놀자. 봉수가 오두막에 도착하자 연주는 여전히 누워 있었어요. 아가씨, 제가 구해왔어요. 봉수는 급히 약을 다렸습니다. 영지버섯과 산삼을 정성껏 다려서 연주에게 먹였어요. 아가씨, 이거 드세요. 좋아질 거예요. 연주는 힘겹게 약을 마셨습니다. 고마워요, 오라버니. 며칠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연주의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몸이 좋아졌어요. 정말요? 의원도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산삼과 영지버섯이라니. 봉수 오라버니가 구해왔어요. 대단한 사람이군요. 연주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오라버니,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랑 아기가 건강하면 돼요. 봉수는 환하게 웃으며 연주의 배를 쓰다듬었어요. 한편 연주의 집안에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큰오빠와 둘째 오빠가 사업에 실패하고 도박까지 해서 엄청난 빚을 졌어요. 이제 어떡하지? 빚쟁이들이 곧 올 거야. 집과 땅을 다 빼앗길 판이야. 어머니는 울고 아버지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며칠 후 빚쟁이들이 집으로 몰려왔어요.
돈 내놔. 안 그러면 집을 빼앗을 거야. 제발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안 돼. 당장 갚아. 가족은 절망했습니다. 그때 연주와 봉수가 나타났어요. 저희가 갚겠습니다. 뭐, 너희가? 큰오빠가 놀라 물었습니다. 봉수가 커다란 보따리를 내밀었어요. 보따리를 열자 은자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희가 농사 짓고 약초 팔아서 모은 돈이에요. 이렇게 많은 돈을? 빚쟁이들이 돈을 세었어요. 빚이 다 갚아졌소. 빚쟁이들은 돈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가족은 연주와 봉수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큰오빠와 둘째 오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주야, 봉수야, 미안해. 우리가 너희를 괴롭혔는데 오히려 우리를 구해줬구나. 정말 고맙다. 봉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어머니도 연주를 껴안았습니다. 연주야, 내가 옳았어. 봉수는 정말 귀한 사람이야. 아버지는 봉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봉수야, 내가 우리 집안의 진짜 기둥이구나. 저는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히히. 온 가족이 봉수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평화가 찾아온 듯 했지만 또 다른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김진사였습니다. 연주 아가씨, 김진사 나으리, 무슨 일이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소. 100냥에 더해 200냥을 드리겠소. 김진사는 여전히 연주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으리, 저는 이미 혼인했습니다. 바보 머슴과의 혼인은 혼인이 아니오. 제대로 된 양반과 혼인하시오. 하지만 연주는 단호했습니다. 나으리, 제게는 봉수 오라버니가 천냥보다 귀합니다. 뭐라고? 저는 봉수 오라버니와 함께 행복합니다. 그리고 연주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어요. 저희에게는 곧 아기도 태어날 거예요. 김진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봉수가 앞으로 나섰어요. 나으리, 저는 바보지만 아가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김진사는 연주와 봉수를 번갈아 보더니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소. 내가 졌소. 아가씨, 행복하시오. 김진사는 쓸쓸히 돌아갔습니다. 연주는 봉수의 손을 잡았어요. 오라버니, 고마워요. 저야말로 아가씨가 저를 택해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집 주변의 동물들이 모여들었어요. 사슴, 토끼, 새들이 조용히 집을 지켰습니다. 마치 봉수와 연주를 축복하듯이요. 계절이 다시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연주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출산날이 다가왔어요. 오라버니,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아요. 정말요? 어떡하죠? 봉수는 긴장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괜찮아요. 오라버니가 옆에 있으면 돼요. 연주는 봉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연주는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아가씨, 제가 산파를 부를게요. 봉수는 급히 마을로 달려갔어요. 산파 할머니가 와서 연주를 도왔습니다. 아가씨, 힘내세요. 조금만 더. 연주는 힘을 다해 아기를 낳으려 했어요. 봉수는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도했습니다. 아가씨, 아기,
부디 무사하게.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집 주변에 온갖 동물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사슴, 토끼, 새, 여우, 심지어 멧돼지까지. 모든 동물이 조용히 집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어요. 마치 아기의 탄생을 축복하듯이요. 으앙! 으앙! 드디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드님이십니다. 정말요? 그런데 산파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뭐라고요? 쌍둥이십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으앙! 따님도 태어나셨습니다. 쌍둥이 남매입니다. 봉수는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아가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우리 아기들 봐요. 연주는 지쳐 있었지만 환하게 웃었습니다. 산파가 아기들을 봉수에게 안겨줬어요. 아드님과 따님입니다. 봉수는 조심스럽게 아기들을 안았어요. 우와, 우리 아기들. 정말 예뻐요. 두 아기는 건강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동물들이 일제히 울음소리를 냈어요. 꽝꽝, 기룩기룩. 마치 축하하는 것 같았어요. 연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우리 정말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다음 날 연주의 가족이 모두 찾아왔어요. 손주가 태어났어. 아버지는 기뻐하며 아기들을 안아봤습니다. 어머, 쌍둥이라니. 복덩이들이야.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아기들을 쓰다듬었어요. 큰오빠와 둘째 오빠도 조카들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봉수, 정말 축하한다. 이제 우린 삼촌이야. 마을 사람들도 축하하러 왔어요. 봉수네 집에 쌍둥이가 태어났대. 정말 축복받은 집안이야. 며칠 후 아기들이 조금 자라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큰아이는 아버지 봉수처럼 땅을 좋아했습니다. 흙을 만지작거리며 여기 좋아요 하고 웃었어요. 작은 아이는 동물들을 좋아했습니다. 새들이 날아오면 손을 뻗어 반겼고 토끼들과 놀았어요. 우리 아기들도 오라버니 재능을 물려받았나 봐요. 정말 신기해요. 히히. 봉수와 연주는 아기들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한편 마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봉수가 가르쳐준 농사법으로 마을 전체가 풍년을 이루었습니다. 가난했던 마을이 이제는 부유한 마을이 되었어요. 다 봉수 덕분이야. 봉수는 우리 마을의 은인이야. 사람들은 봉수를 존경했습니다. 연주의 집안도 다시 일어섰어요. 큰오빠와 둘째 오빠는 봉수의 도움으로 제대로 된 사업을 시작했고 성공했습니다. 봉수야, 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형님들이 잘하신 거예요. 가족은 모두 화목해졌습니다. 어느 날 연주의 아버지가 봉수를 불렀어요. 봉수야, 이리 와봐라. 네, 아버지. 봉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고 아버지도 봉수를 아들처럼 대했습니다. 봉수야,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웠구나. 저는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넌 특별한 사람이야. 하늘이 내린 재능을 가진 사람이지. 아버지는 봉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내가 처음에 농담으로 한 말이 이렇게 큰 축복이 될 줄은 몰랐다. 아버지, 봉수야 고맙다.
우리 연주를 행복하게 해줘서 저야말로 아가씨를 만나서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쌍둥이 아기들이 옹알이를 하며 웃었고 모두가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건배,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모두가 웃으며 잔을 부딪혔어요. 연주는 봉수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00냥, 1000냥을 줘도 이 행복과 바꾸지 않을 거예요. 봉수도 연주를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바보라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나 봐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밖에서는 동물들이 평화롭게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 5살이 되었어요. 큰아들 이름은 산이, 작은 딸 이름은 들이였습니다. 산이는 아버지처럼 땅을 보는 눈이 있었고 들이는 동물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아빠, 여기 땅이 좋아요. 우와, 산이가 알아봤구나. 엄마, 토끼가 저한테 왔어요. 들이는 동물들이 정말 좋아하는구나. 연주와 봉수는 아이들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봉수와 연주의 땅은 마을에서 가장 풍요로웠어요. 황무지였던 곳은 이제 옥토가 되었고 온갖 곡식과 채소가 자랐습니다. 마을 전체도 봉수 덕분에 부유해졌어요. 봉수댁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어. 다른 마을 사람들도 찾아온대. 사람들은 봉수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연주의 가족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큰오빠와 둘째 오빠는 이제 성실하게 일하며 살았고 가족 모두가 화목했습니다. 봉수야, 내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아버지, 과찬이세요. 저는 그냥... 아니야.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어느 날 마을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고을 수령이었습니다. 봉수라는 사람을 만나러 왔소. 수령 나으리께서 웬일이십니까? 수령은 봉수를 만나 말했습니다. 소문을 들었소. 당신이 땅과 동물을 다루는 재주가 있다고. 저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아니요. 나라에서도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관직을 주고 싶소. 관직이요? 연주가 놀라 물었어요. 수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재능으로 더 많은 백성을 도울 수 있소. 하지만 봉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하지만 저는 여기가 좋아요. 아가씨랑 아이들이랑 함께 있고 싶어요. 그렇소. 네. 저는 이 땅이 좋고 이 마을이 좋아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수령은 봉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요. 욕심이 없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군요. 저는 바보라서 어려운 건 잘 몰라요. 히히. 바보. 아니요. 당신은 가장 현명한 사람이요. 수령은 봉수에게 상을 내렸어요. 비록 관직은 거절했지만 당신의 공을 기리고자 상을 드리겠소.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봉수 만세.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그날 밤 온 마을이 잔치를 열었어요. 봉수와 연주는 아이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아빠 대단해. 엄마도 대단해. 산이와 들이가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쳐다봤어요. 연주는 봉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우리 정말 행복해요. 네, 저도 너무 행복해요.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제가 물에 빠졌을 때. 네, 그때 아가씨를 구했죠. 히히. 그때부터 운명이었나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큰 오빠와 둘째 오빠가 다가왔어요. 봉수야,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알지? 괜찮아요, 형님들. 아니야. 우리가 너를 괴롭혔는데 넌 오히려 우리를 구해줬어. 우리 가족이잖아요. 봉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연주의 어머니도 다가와 봉수를 껴안았어요. 봉수야, 내가 우리 집에 온 건 하늘의 뜻이었구나. 어머니, 고맙다, 봉수야. 우리 연주를 행복하게 해줘서. 아버지도 말했습니다. 내가 농담으로 한 말이 이렇게 큰 축복이 될 줄 몰랐다. 봉수야, 넌 우리 집안의 보물이야. 온 가족이 봉수를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연주와 봉수는 아이들을 재웠어요. 아빠, 저 커서 아빠처럼 땅 잘 보는 사람 될 거예요. 저는 동물들이랑 친구할 거예요. 그래, 우리 아기들. 잘 자렴. 아이들이 잠들자 연주와 봉수는 마당에 나와 달을 봤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오라버니. 네, 저는 꿈만 같아요. 처음엔 모두가 비웃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우릴 축복해요. 아가씨 덕분이에요. 아가씨가 저를 믿어줘서. 아니에요. 오라버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연주는 봉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100냥, 1000냥을 줘도 오라버니와 우리 아이들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저도 아가씨와 아이들이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부자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어요. 동물들이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10년 후, 연주와 봉수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산이와 대리는 15세가 되어 건강하게 자랐어요. 산이는 아버지의 재능을 이어받아 땅을 보는 눈이 뛰어났고, 대리는 동물들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새로운 작물을 심으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다, 산아. 엄마, 사슴들이 산에 좋은 약초가 있대요. 그래, 들이랑 같이 가볼까? 가족은 여전히 화목하고 행복했어요. 연주의 집안도 완전히 번영했습니다. 큰오빠와 둘째 오빠는 이제 마을의 어른으로 존경받았고 가족 모두가 풍요롭게 살았어요. 다 봉수 덕분이야. 정말 감사한 일이지. 마을 전체는 부자 마을이 되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찾아와 봉수에게 배우려 했어요. 봉수 선생님, 저희도 가르쳐 주세요. 하하, 선생님이라니. 저는 그냥 땅이 좋은 사람이에요. 봉수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온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추수 잔치를 열었어요. 풍성한 수확에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건배, 풍년에 감사드립니다. 연주의 아버지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10여 년 전 저는 농담으로 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딸 연주에게 바보 머슴 봉수와 결혼하라고 말이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게 정말 농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주는 진담으로 받아들였죠. 연주가 수줍게 웃었어요. 처음엔 저도 가족들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반대했습니다.
백냥을 버리고 바보 머슴을 택한다니 미쳤다고 생각했죠. 봉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봉수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주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백냥, 아니, 천냥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행복을 얻었습니다. 아버지는 봉수를 보며 말했어요. 봉수야, 내가 우리 집안에, 이 마을의 진짜 보물이야. 고맙다. 봉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바보라서 어려운 말은 잘 못해요. 괜찮다, 봉수야. 하지만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아가씨를 만나서 아이들을 낳아서 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서. 봉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고맙습니다. 연주가 봉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라버니,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저를 믿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구해줘서, 저를 행복하게 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산이와 들이도 부모님을 안아줬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한다. 온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봉수 가족 만세. 행복하세요. 그날 밤 잔치가 끝나고 연주와 봉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이 먼저 잠들고 두 사람은 마당에 나와 달을 봤습니다. 오라버니, 우리 정말 멀리 왔네요. 네. 그때 물에 빠진 작은 아가씨가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네요. 그때 오라버니가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연주는 봉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라버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바보라고 해도 저는 알아요. 오라버니는 가장 지혜롭고 착한 사람이에요. 아가씨, 백냥은 돈이지만 오라버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예요. 사랑이고 행복이고 가족이에요. 봉수는 연주를 꼭 껴안았습니다. 저도 아가씨가 제 인생의 전부예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바람이 따뜻하게 불었습니다. 집 주변에는 사슴, 토끼, 새들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마을은 고요했고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로부터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연주와 봉수는 손주들을 안고 있었어요. 산이와 들이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땅 볼 수 있어요. 할머니, 저는 토끼랑 친구예요. 손주들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재능을 이어받았습니다. 연주는 봉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오라버니, 우리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저는 매일 감사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하늘이 준 재능에 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것이 진정한 의리다. 사랑과 믿음으로 이룬 가정은 어떤 부하도 바꿀 수 없다. 연주와 봉수 그리고 그들의 가족 이야기는 그렇게 아름다운 행복으로 가득 차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들의 땅에서는 오늘도 풍년이 이어지고 동물들은 평화롭게 그들 곁을 지킵니다. 백냥을 버리고 바보 머슴을 선택한 양반댁 막내딸의 이야기.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